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수문항에 있어서 그 답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의 특성상 여기 화면에 있다시피 어떤 문제에 대한 설비 기준을 체크하면서 바로 답을 고른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상부 조영제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 저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조영제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와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그리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설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살펴보면 일단 지금 제시된 게 저압 가공 전선에 있어서 상부 조영제 옆쪽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옆쪽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답을 골라야겠죠. 여기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와 전선이 절연전선 그리고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외하면 답은 기본적인 1.2m가 되어서 3번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필의 등전이 본딩에 대한 일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설비 기준 참고하시면서 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필의 등전이 본딩에 있어서 일반 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필의 시스템의 등전이와는 비금속재 설비나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비도전성 부분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어쨌든 등전이화를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도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금속재가 아닌 금속재 설비 그리고 외부 비도전성 부분이 아닌 도전성 부분을 서로 접속을 해야 이런 등전이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항목을 보시더라도 필의 시스템의 등전이하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금속재 설비 그리고 외부 도전성 부분 그리고 내부 시스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실제 이제 여기에 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등전이 본딩. 요거는 조금 오타인 것 같죠? 등전이 본딩의 상호 접속은 다음에 의한답니다. 자연적 구성 부재로 인한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소는 본딩 도체로 연결을 하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서지 보호 장치를 이용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절연 방전 갭을 이용을 해야 되더라. 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의 일반 요구사항 중에서 자동 전원 공급은 절한 시간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이 분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준의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한 항목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첫 번째 내용 간단히 체크하겠습니다.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의 전원 공급 방법. 뭐 간단하게 수동으로 공급하느냐 자동으로 공급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이 자동 전원 공급은 절한 시간에 따라 분류가 된다라고 해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무순단. 실상 이 무순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끊어짐이 없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도 시간 내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연속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한 거 얘를 뭐란다? 무순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단 기준은 0.15초 이내에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해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단시간 차단,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 전원 공급은 0.5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더라. 그리고 보통 차단은 5초 이내, 중간 차단은 15초 이내, 그리고 장시간 차단은 15초 이후에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해야 되더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주어진 시간들을 보시면 싹 다 5 내지 15 기준으로 수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0.15, 그 다음에 0.5, 5, 15, 15죠. 그래서 딱 이 두 가지 숫자를 챙기신 다음에 혹시나 요거를 난 챙기고 싶다. 그러면 실상 뭐 앞글자만 따가지고 순단 보중장이죠.
일단 시간은 요거 기준으로 설계가 되더라. 그래서 순당 같은 경우에는 0.15, 그 다음에 얘는 한 단계 올라가서 0.5, 그 다음에 얘는 5와 15 중에 일단 작은 거부터 5, 그 다음에는 15, 그 다음에는 15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뭐 챙기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체크를 해 봤고요. 여기에 있는 답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중간 차단이 나와 있는데 얘는 15초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 차단 5초. 근데 보시면 단시간 차단 같은 경우에는 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시간 기준은 5 내지 15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바로 요 놈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가공 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 이격 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으로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더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상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가공 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시에 자, 첫 번째로 고압 가공 전선로는 고압 보안 공사에 의해야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가공 전선과 안테나 사이 이격거리 기준은요. 저압은 0.6 이상, 고압은 0.8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는 요거 체크하면 되죠. 물론 여기서 때때로 시험 문제 있어서 단 가공 전선이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로 구성된 경우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간단히 요 두 개 챙기신 다음에 뭐 절연 전선과 케이블로 물었다. 여기다가 싹 다 절반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 취하면 저압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 고압 같은 경우에는 0.4m 이상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압에 있어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0.8m 이상을 의미하는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금속재 외암을 가진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미리 조금 체크를 하면 이때 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누전 차단기 요 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이 경우는 기기기구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에 관계된 설비 기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상 이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대책에 대한 항목으로서 누전 차단기의 시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저압 전로의 보호 대책으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 해놓고요. 첫 번째로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사용 전압이 50V 초과하는 저압의 기기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여기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더라.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때 이 기기기구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인가? 즉 초과하는 사용 전압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용 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경우더라. 그럼 답은 2번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실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전로에 있어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즉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더라 해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여기서 끝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사용 전압이 22.9kV인 가공 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레일 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딱 철도 봤을 때 바로 딱 느낌 오죠? 6.5m 이상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철도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높이가 6.5m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래쪽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또 있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보면 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뭐 가공 전솔로든 가공 인입선이든 다 6.5m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되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보시면 여기 뭐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 여기도 A, 여기 C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 횡단 기준에서 이런 표시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빼먹고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 B, C와 이 이중 동그라미 요 놈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자, A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고압 가공 전선로 있어서 횡단보도교 위를 지나갈 때에는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했을 때 4m 이상이더라. 그럼 얘도 똑같은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 같은 경우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 횡단의 기준에 있어서는 교통이 번잡한 경우에 도로 기준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죠. 다만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교통이 번잡하지 않더라. 다르게 말하면 교통에 지장이 없더라. 다음으로 여기 있는 C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사용 또는 위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3.5m 이상으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도 좀 하나 안내를 드려볼게요. 실제 뭐 이 다음 문제에 대한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공 전선로가 주어져 있고 그 전선로가 저압 내지 고압이다. 그리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그럼 실상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번잡한 경우 기준 아닙니까? 근데 이 놈에 있어서 교통이 번잡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가공 인입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번잡한 경우에는 5m 이상, 번잡하지 않는 경우라면 3m 이상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공 전선로는 이게 따로 없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놈 자체가 교통이 번잡한 기준의 도로를 횡단하는 높이기 때문에 그럼 이 외에는 즉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외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제인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교통이 번잡하지 않는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고압 가공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공전선로에 있어서 이 고압 부분 요 놈을 체크를 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 기준 자체가 뭐였습니까? 교통이 번잡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지시된 게 교통이 번잡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 경우 이외겠구나. 그럼 이때는 5m 이상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답은 요 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전선로에 있어서 이처럼 도로 횡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뭐 교통이 번잡한지 번잡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 안에 저압 전선로는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의 전전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터널 안 전선로 시설 기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저압전선, 고압전선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본 것은 저압이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지름 2.6mm 이상이더라 라고 해서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안 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저압전선이라면 지름 2.6mm 이상, 고압이라면 4mm 이상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 등을 옥내 시설할 경우에 이에 대한 설비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자, 이것도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설비 기준 비교하면서 다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전 등용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있죠.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얘를 써야 되더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기 전압은 300V 이하로 해야 하더라. 자, 요 내용은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기 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용 전압이 400V 초과이고 1kV 이하인 배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 사후 간의 거리는 50mm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애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본적으로 전선 사후 간의 거리는 50이 아니라 60mm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규정도 찾아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고 1kV 이하인 배선이 애자 공사일 경우의 기준 해서 전선 사후 간의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경우에 전선과 조영제 간의 거리도 한번 체크를 하면 건조했을 때는 25, 습기가 많을 때는 좀 더 가산해서 45mm 이상이 되어야 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상 원래 계획이라면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접지에 대한 항목도 조금 넣어놔야 되는데 제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요 놈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좀 빠졌구나, 이 정도로만 간단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3번이 되더라. 그래서 애자 공사에 의하면 50mm 이상이 아니라 60mm를 해야 되더라.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선의 조가선 시설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시설 기준과 비교하면서 또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입니다. 조가선은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금부를 사용하고 끝단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솔직히 이거는 당연스러운 거죠. 당연스럽게 부식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끝단은 당연히 날카롭지 않아서 다른 전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가선은 2조까지만 시설할 것.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대로 있고요. 세 번째, 조가선은 설비 안전을 위해 전주와 전주 경간 중에 접속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가선은 설비 안전을 위하여 전주와 전주 경간 중에는 접속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한 번만 간단히 보는 형태로 체크하겠습니다. 과도한 장력에 의한 전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주 경과 50m 기준 0.4m 정도의 이도를 유지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이 항목이 그대로 있죠. 자,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전력보안통신설비 시설 기준 장소에 대한 기준 중에 배전 선로에 대한 시설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요구사항에 보시면 송전선로 기준, 배전선로 기준, 그리고 발전소, 변전소 및 변환소 기준으로 시설 장소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일단 배전선로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딱 이 부분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폐로 배전 등 신배전 방식 도입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전의 자동화, 원격 검침, 부하 감시 등 지능형 전력망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간 여기에 설치를 하더라.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보기를 보시면요, 22.9kV 계통에 연결되는 분산 전원형 발전소, 그리고 154 계통의 지중선로 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 규정을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실제 딱 이런 문제 봤을 때 이 전압값 가지고 이 문제는 충분히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전솔로에서 사용하는 전압은요, 이 두 개 중에서 이 친구죠. 154 같은 경우에는 배전솔로보다는 송전솔로에 대한 송전솔로에서 좀 사용하는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걸로 고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배전솔로 입장에서 보면 22.9kV 계통에 있어서 배전솔로 구간이나 여기에 연결되는 분산 전원형 발전소에는 이 장치를 시설해야 되더라. 그래서 전압 기준은 22.9kV라는 거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전주 외등 배선공사를 시행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사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 외등의 공사 방법은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그리고 금속관 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장소에 써야 되는 공사법을 골라라, 그리고 쓸 수 없는 공사법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기준은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이 세 개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혹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난 정확하게 몰라 라고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확률로 대부분 장소에 쓸 수 있는 게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가 있더라,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실상 이 문제는 답이 2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kV가 넘는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려고 한답니다.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해야 하는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에 대한 시설
기준 중에 여기 회전기를 보면은 7kV 이하냐 초과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7kV 이하인 경우에는 1.5배, 초과인 경우에는 1.25배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최대 사용 주납이 7kV가 넘는, 다르게 말하면 7kV를 초과하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또 넘어갑니다. 다음은 14번째입니다. 수영장, 기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답니다. 이 절연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 전로의 사용 주납은 각각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수중 조명 등에 대한 시설 기준을 조금 보면, 자, 여기에 사용하는 절연 변압기의 사용 주납 1차 측 같은 경우에는 400V 이하여야 하고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150V 이하여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울타리의 접지 관련한 설비 규정에서 전기 울타리의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전극의 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전기 울타리의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전극의 거리는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주납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몇 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절연 전선이 아닌 경우래요. 자, 일단 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압 가공 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좀 보면, 저압 가공 전선은 나전선, 절연 전선, 다시명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주납이 400V 이하인 경우, 그리고 400V 초과인 경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케이블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사용주납이 400V 이하라면 인장 강도 3.43kN 또는 지름 3.2mm 이상짜리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절연 전선의 경우라면 지름 2.6mm 이상짜리를 써야 되더라. 근데 지금은 절연 전선이 아닌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2 해서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400V 초과인 경우를 보면 이때는 시가지에 설치를 하느냐, 시가지 외에 설치하느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지에 설치한다면 지름 기준으로만 보면 5mm 이상짜리, 그리고 시가지 외에는 4mm 이상짜리를 쓰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추가적으로 챙겨 놓으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전차선과 차량 간의 동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직류 750V 시스템일 때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여기에 있는 항목을 딱 봤을 때 직류 750V 시스템일 때 동적 기준으로 체크할 수 있는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25mm가 되어서 답은 1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 표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챙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시스템, 교류 시스템이 있고요. 이때 공칭 전압 기준을 보면 일단 직류는 750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2배를 하게 되면은 150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교류 시스템에 있어서 공칭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굳이 챙기자면 요걸 토대로 앞에 1을 한 단계 업 시켜서 2로 바꾸어 주고요. 그리고 뒤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적 기준, 정적 기준으로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를 만들어 보면, 자, 일단 직류 750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50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할 때는 2를 곱했지만 오른쪽으로 할 때는 반대로 2를 나누더라. 그래서 50에다가 1을 나누면 25mm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직류 1500V 시스템에 대한 절연 이격거리를 뽑아낼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앞에 공칭자 기준으로는 2를 곱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갈 때는 2의 배수가 그냥 순서대로 곱해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4가, 그리고 정적 기준으로도 미리 체크를 하면 여기서는 6이 곱해지더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5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100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교류 시스템에 있어서 필요한 값을 뽑아낼 때에는 저는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1,
그리고 위에 있는 2와 5를 조합해서 뽑아낼 거다. 그래서 1, 요거는 앞에 그대로 쓰고 위에 거 더한 거를 이렇게 쓰면 끝나더라. 자, 그 다음에 정적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직류 750 시스템에서 이 값은 동적과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6을 곱하면 150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 때에는 요걸 기준으로 요 놈을 한 단계 업 시키더라.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요런 기준으로 챙기는데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 답이 25kV 이하인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의 특과 가공 전선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때 중성점 접지용 도체에는 공칭 단면적 몇 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관계되는 설비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 내용은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은 이에 대한 항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중성점 접지용 도체에 대한 공칭 단면적이요. 그래서 중성점 접지용에 대한 접지 도체 기준을 조금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16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6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7kV 이하의 전로가 되면 이 친구를 쓸 수가 있더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사용자답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자, 그래서 실상 지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지금 제시된 게 요 내용이 제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것은 이놈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도록 타임스위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겸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호텔과 여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하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 근데 우리 집 기준으로 본다면 3분 이내더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0번 문제입니다. 전자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임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주납이 60V 이하인 소세력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 변압기의 사용주납은 D주납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대로 이걸 참고해서 답을 바로 고르면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업로드했던 수문항에 대한 답을 다 한번 골라봤습니다. 물론 이 과목의 특성상 이에 대한 규정을 토대로 답을 찍는 형태로 봤는데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